군대를 끝내고 왔더니 걱정이 많습니다. 학점도 걱정이 되고요. 배웠던 것을 다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도 되고요. 취업을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외 활동도 고민하게 되죠.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과라든지 복수 전공을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컴퓨터 공학을 좀 깊게 할 생각이라면요. 인생에 답은 없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코딩을 잘하고 싶으면 무조건 그런 단체를 찾아가야 됩니다. 특히 동아리가 잘 돼 있으면 무조건 지원하세요. 스터디 모임도 좋습니다. 요새는 온라인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코드라는 것은 특성상 많이 작성해 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다기보다는 많은 프로그램을 짜본 경험이 최고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AI가 코드를 다 작성해 줄 테니까 깊게 배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설마 컴공생이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겠죠? 미래에는 그럴지도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발을 하실 때 챗GPT와 클러드는 적어도 무료 버전이라도 꼭 사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유료로 코파일럿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로요. 복학을 하면 지금까지 배운 것을 다시 떠올릴 겸 예전에 배웠던 것을 복습해 봐야 되나 아니면 앞으로 배울 것을 예습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 운영체제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컴퓨터공학에 있습니다. 앞으로 뭐 보실 분도 있고 이미 보신 분도 있겠죠. 이 과목에 대한 시험을 더 잘 볼 사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내일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대학교 3학년생이고요. 두 번째는 네이버 웹개발자 5년차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뒤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볼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뭐 정답은 아닌데 말해서 뭐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체제와 같은 과목은 휘발성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용어가 등장합니다. 뮤텍스, 세마포어, 또 CPU 스케줄링, 페이지 교체, 그리고 디렉터리 테이블 이런 용어가 있는데요. 살면서 이런 용어를 몇 번이나 들을까요? 이거 실제 대학생들도 시험을 보고 나서 다음날 잊어버립니다. 그만큼 휘발성이 매우 강하다는 뜻이죠. 두 번째 퀴즈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다음 중에 프로그래밍 언어 과목을 더 잘 볼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일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대학교 3학년생과 네이버 웹개발자 5년차. 제 생각에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 웹개발자 5년차는 기본적으로 개발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고 이전에도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외로 높은 확률로 현직자, 지금 개발을 하고 계신 분이 시험을 더 잘 볼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제 이분 웹개발자잖아요. 이 교재를 몇 번 보게 해줘야 됩니다. C언어의 문법을 다 기억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C언어를 한번 문법을 보게 해드리면 학부 때 많이 해봤으면 금방 훌륭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 거고요. 프로그래밍 언어 시험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코드는 익숙해질 때까지 많이 해보는 게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휘발성 강한 그런 과목은 집중해가지고 책을 읽어서 막 암기하는 것도 좋은데 이 코드는 암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년이 낮을 때 휘발성이 강한 과목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코드를 작성하는 경험도 쌓아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론보다는 언어 관련된 거를 복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1학년이 끝나고 군대 갔다라고 하면은 C언어 자료구조 알고리즘 이 정도는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1학년에서는 보통 C언어만 배우거든요. 그래서 자료구조나 알고리즘 정도를 C언어로 구현하는 거를 책으로 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가 2학년 끝나고 군대에 가면은 조금 달라지죠? 이때는 객체지향 언어를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 C언어 자료구조 알고리즘도 당연히 한 번씩 구현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C++이나 자바 이거는 본인이 배운 영역에서만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간단한 예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내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 잊어버렸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나요? 이게 결론일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책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강의가 많기는 한데요. 영상 강의 특성상 수업을 듣다가 유튜브 같은 것에 빠지기 쉽고요. 결정적으로 타자를 따라치다가 시간 다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독서실에 처박혀서 정적으로 책을 읽어나가면서 하나씩 이해해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영상 강의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해를 한번 하고 프로젝트 위주로 되어 있는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해야 될 책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수도 코드로 표현된 것. 그러니까 이제 특정 언어가 아니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냥 논리적인 흐름만 되어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 특정 언어는 아니고 이제 뭐 if나 else, then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런 수도 코드로 표현된 책은 저는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책이 요새 너무 많습니다. 근데 파이썬은 물론 자료 구조나 이런 구현을 할 때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 저는 이게 언매니지드 랭귀지라고 해서 메모리를 직접 건드리는 방향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최신 언어, 스위프트나 코틀린이나 러스트로 되어 있는 책들이 있다면 이것도 좀 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고의 책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웠던 언어, 그게 C 언어 아니면 C++ 아니면 자바 정도 될 겁니다.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로 구현되어 있는 책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05년도에 컴퓨터 입문 수업에서 C 언어에 대해서 짧게 언급했던 마크 주커버그의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상을 끝으로 이제 마칠 건데 주커버그가 이제 컴퓨터 공부를 막 이제 입문한 학생들에게 강연식으로 짧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페이스북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이야기하면서 C 언어에 익숙하면은 PHP도 배우기 쉬울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요거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en we got started, the site was written in PHP, which isn't something that you learn in one of these classes, but fortunately, if you have a good background in C, the syntax is very similar, and you can pick it up in like a day or two. So I started writing the site and launched it at Harvard in February 2004, so I guess almost 2 years ago now. And within a couple of weeks, a few thousand people had signed up, and we started getting some emails from people at other colleges asking for us to launch it at their schools.